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부동산 형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냐 하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법 가운데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 상임법에는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8가지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에는 이 상임법 8가지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서 총 9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유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이 3개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3기이고요. 주택은 2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개 차임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석 달치 월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석 달 연속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석 달치 월세가 밀린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1, 2, 3월 달까지 연속해서 밀리는 것 뿐만 아니고 1월 달에 밀렸다가 그리고 2월 달에 또 밀렸다가 2번 밀렸죠. 그런데 3월 달에는 월세를 내고 다시 4월 달에 또 한 달치를 밀리면 1월, 2월 그리고 3월은 냈으니까 4월 달까지 1, 2, 4월 석 달치가 이렇게 밀리게 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석 달치가 아니고 총 밀린 금액이 3기, 석 달치에 해당이 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한 달에 10만원 밀렸던 20만원 밀렸던 어쨌든 이 금액이 쌓이고 쌓여서 3개월치가 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어쨌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석 달치 월세가 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석 달치 월세를 밀렸던 것을 다 갚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3개월치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 하면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3개의 차임에 해당하도록 석 달치 월세에 해당하도록 한 번이라도 이렇게 쌓이면 안 되겠죠. 그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번은 다 살펴보았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유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 당연히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겠죠. 2번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3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좀 비켜달라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제공을 하면 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막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보내놓고 좀 비켜달라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 이런 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적정한 금액을 제공을 했을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대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대라는 것은 지금 기존의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전전세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개념이 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4번으로 돌아와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몰래 전전세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또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보통 이런 전대가 미용실 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조그만하게 네일 요런 것들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전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임차인이 그래도 임대인한테 암만 좁은 공간, 조그마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허락을 받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전세 전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다섯 번째 사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뭐 중대한 과실로 건물에 불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또 되게 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여섯 번째 사유로 보겠습니다. 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없어지거나 부서져 버려 가지고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면 뭐 당연히 이것도 계약을 또 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사유 7번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사유를 들어가지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굉장히 명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이제 건물 내가 새로 건물 지을 테니까 좀 비켜줘라. 이런 사유가 되겠죠. 주로 예전에는 이런 걸로 임차인들을 많이 쫓아보냈는데 이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목부터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 시기, 언제쯤 공사를 할 건지, 그리고 소요 기간 뭐 몇 달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임대차 중간에 재건축을 한다고 비켜달라 이거 이제 안 됩니다. 미리 고지를 해야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그냥 건물이 오래돼서 위험하니 비켜달라 이건 안 되고요. 요즘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다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그 건물에 도로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돼도 건물을 또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입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겠죠. 8번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임대차를 한다 하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조항이 되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인법의 8가지 사유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법에서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집주인이 임차인 보고 내가 집에 직접 거주할 테니까 비켜달라 이런 사유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다 모든 사유 살펴보았습니다. 주택과 상가까지 연계가 되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임차인분들이나 임대인분들 모두 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좋은 주제로 함께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